보험설계사 실전 돈관리 10개명. 우리가 여러분들 다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단원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관리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돈이 없으면 관리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네. 오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버는 능력들은 있으시니까 관리하는 능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교육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 개가 다 5대5로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돈 버는 기술도 중요하고, 돈 버는 활동도 중요하고, 그 돈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네. 그래서 보험 설계사 전용 실전 돈 관리 10개명, 그리고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 그런 것들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수당이 있죠, 수당. 우리 25일날 다. 자, 수당은 월급이 아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 공무원분들이나 뭐 직장인분들처럼 정해진 급여를 딱 따박따박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은퇴 FA님, 이번 달 급여와 저번 달 급여가 다르죠? 또 저저번 달 급여도 다르죠? 이게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달마다 우리가 급여가 다릅니다. 네,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매출에 따라서 뭐 적게 받을 수도 있죠.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인식을 해야 되냐면, 수당은 월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나오는 내 급여가 아니다. 이 생각부터 뭐든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수입이라는 거예요. 변동수입. 변동수입이라는 거는 매달마다 수입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달 많이 벌었다고 다음 달도 그럴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번 달은 이번 달이고, 다음 달은 또 다음 달이고, 1년 뒤는 또 1년 뒤예요. 그래서 통장 구분을 하셔야 돼요. 통장 구분. 여러분들 혹시 통장이 몇 개예요? 사용하시는? 뭐 4개의 통장, 뭐 이런 재테크 옛날에 유명했던 거 아시죠? 뭐 그거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4개의 통장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통장 구분을 4개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당 통장. 내가 월급 받는 통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그 통장 없으면 여러분들 급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당 통장,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나가는 생활비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월 정액으로 내 월급처럼 나눠서 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년 중에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의 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본인의 소득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중에 평균선이나 아니면 1년 중에서 내가 가장 급여가 좀 아쉬웠을 때의 3개월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에 보통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4월 달에 급여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1년 중에 4월의 급여로 이게 내 평균 급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내가 지출이 맞춰지면 여러분들 파산합니다. 그게 아니라 영업이 좀 어려웠을 때, 한 달만 아니라 1년 중에 뭐 5월, 7월, 뭐 예를 들어 10월이 어려웠으면 5, 7, 10의 급여를 합산해서 3개월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보통 1년 급여의 평균치다. 꾸준하게 루틴으로 노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급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지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내가 버는 돈보다 지출이 더 크면은 절대로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계속 그 돈을 벌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왜? 우리는 언젠간 은퇴도 할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연히 노화가 또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수당은 월급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이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당이 들어오면 수당에 맞춰서 카드값이나 이런 거 나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데, 쓸데없는 지출이 있어요. 변동 지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 3일 정도는 그냥 냅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하루도 내 급여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돈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일은 그냥 좀 냅두시고, 이게 들어오자마자 쓰면은 착각이 생깁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와, 이건 내가 꼭 사야겠다, 이런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때 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한 3일만 지나면요, 대부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네, 안 삽니다. 안 사.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출관리 앱 말고 계좌별 용도 통장으로 쪼개서 사용을 해라. 일단 첫 번째 생활비,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저축, 네 번째 비상금, 그러니까 여유자금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고객분들한테도 재무 상담을 해줄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기본부터 꼭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통장 원칙만 지켜도 돈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기적이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이제 2번 세금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연봉 1억 5천 미만은 세금 통장을 따로 우리 업에선 만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연봉이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세금 통장도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당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모으는 통장,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금은 내 돈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도 하지만 일정 조건이 갖춰지신 분들은 당연히 종소득 신고를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는 5월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쌓이는 눈덩이다. 수입의 3% 정도는 세금 통장으로 여러분들 이동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소득이 커지면 뭐 한 달 급여의 막 5%, 10% 이렇게 모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소득일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이나 종소세를 했는데 세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시는 구간이다. 그러면 세금 통장 말고 이거를 차라리 저축 통장으로 혹은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수입의 10%는 다음 달 비상자금으로 미리 남겨둬라. 이게 우리 설계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 영업이 우리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수입의 10%는 다음 달을 미리 좀 준비하는 비상자금으로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DB가 끊기거나 생각보다 DB 미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객 미팅이 줄어드는 달이 여러분들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무조건 옵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활동해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무조건 오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수입의 10%를 모으는 게 굉장한 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의 소득만 돼도 10%면 50만 원이고 그렇게 한 6개월만 모아도 3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그때 버티는 사람이 여러분들 끝까지 남는다. 이건 영업의 본질입니다. 영업은 잘 될 때도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컨디션에 비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누군가가 봤을 땐 와, 저 사람은 안 돼도 저 정도네? 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판단하는 나의 상대적 기준이죠. 자, 그래서 5번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6번. 다행스럽게도 린치핀에는 막 이런 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보험업계에 너무 안 좋은 아주 악습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입인데 가족들, 친구들 계약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오픈발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제 계약 받아가지고 월급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외제차 매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벤츠 E클래스 딱 질러버리게 해요. 대출 좀 받아가지고. 예. 거의, 근데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 환상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현실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내가 이런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죠. 본인을 꾸밀 수 있는 이미지니까 좋아요. 근데 너무 내 수준에 안 맞게끔 너무 과하게 접근하지 말아라. 명품 대신 이미지 투자를 차라리 하세요. 명품 가방보다 깨끗한 구두, 깔끔한 셔츠, 관리된 말투가 고객 신뢰를 만듭니다. 외형에 집중하기보다는 브랜드로서의 나를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깔끔한 영업복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추리닝을 입고 고객을 만나진 않죠. 제가 뭐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후보자분들을 만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꼭 투자해야 되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옷차림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을 만났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일주일 내내 갈아입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셔츠 7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정장 4벌 이상. 이거 무조건이에요. 구두 한 3개 이상. 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큰 돈 투자 안 하셔도 돼요. 한 번에 사는 것도 아니니까. 여성분들도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뭘까요? 자,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뭘까? 피부. 야, 제가 지금 생각한 건 아닌데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피부는 타고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무리 관리를 열심히 하셔도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피부 관리 너무 중요해요. 네. 맨날 팩하고 주무시고 여러분들 선크림 바르세요. 자, 다이어트.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자기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 누구를 관리를 해주겠습니까? 네. 뭘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손 들고. 선영님, 가방? 뭐 명품 가방이요? 그거 썸머 가서 받으시면 되고. 자, 네. 손톱? 손톱 너무 중요하죠. 손발톱 좀 자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손톱 물어뜯는 거 고객 앞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주 꼴 보기 싫습니다. 자, 아까 우리 미선님, 향. 정답입니다. 제가 샤넬 향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샤넬 향수를 제가 바로 오늘 선물로 좀 드릴게요. 자, 우리 형태미선님, 미선 SL님 샤넬 향수라고 저한테 카톡 좀 보내놓으세요. 자, 향이에요, 여러분들. 향.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신기한 게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도요 불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같이 대화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샤워도 좀 자주 하시고 스타일러도 자주 이용하시고, 스타일러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 뭐 있어요? 페브리즈 있잖아요. 페브리즈로 좀 옷 좀 세척하시고, 그리고 좋은 향이 나도록 향수. 여러분들 향수에는 솔직히 돈을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진짜 좋은 향수를 쓰셔야 돼요. 이게 냄새가 완전 다릅니다. 그 좋은 향기 하나로 내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되게 좋은 냄새가 나네? 그게 여러분들의 외적 이미지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 굉장히 투자해야 된다. 옷차림과 향은 조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향수도 큰 거 하나 사두면 오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좋은 걸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자, 7번째. 자, 월 초에는 계약, 월 말에는 가계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엔 커피 한잔 하면서 이번 달 내가 쓴 돈 중 ROI, Return on Investment가 효율이 있던 건 뭐였지? 그거 적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짜 자기 재무제표거든요. 자,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린치핀의 연봉 1억 이상 단원분들은 진짜 셀 수도 없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수두룩해요. 이번 달, 그렇죠. 이게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정규 출근자분들 70명 이상 기준으로 린치핀의 평균 급여가 796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거의 연봉이 우리가 평균이 1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숫자가 나오는 조직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의 매출을 내는, 순수익을 내는 사업가라면 회사의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그냥 1%만 딱 잡아도 100억 아니에요? 100억? 여러분들이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100억짜리 회사를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1인 100억 기업을 운영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100억 기업을 운영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대부분이 안 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복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일마감 맨날 강조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복귀하는 습관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장이 너무 더뎌요. 네. 왜? 이게 반성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반성. 가뜩이나 이 영업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잘 안 해요. 근데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무제표를 여러분들 꼭 작성을 하셔야 된다. 1시간이라도 좋아요. 근데 내가 이번 달에 돈 어떻게 썼지? 이번 주에 어떻게 썼지? 얼마 벌었지? 이런 것들 다 계산을 직접 사업가라면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8번. 가족이 있는 설계사는, 우리 대부분 다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이 된다라는 거는 경제 공동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가족이 있는 설계사분들은 생활비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냥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이가 안 됩니다. 그걸 관리를 못해요. 통장 쪼개놓고도 사람 마음은 당연히 흔들려요. 네. 항상 우리 유혹이 있잖아요. 생활비 계좌는 자동이체로 빼놔야 이 통장이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9번. 수당만 믿지 말고 자동저축 30%는 기본 장치로 해야 된다. 돈은요, 의지보다는 시스템으로 모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의지는 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스로를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시스템을 믿으셔야 됩니다. 돈은 의지보다 시스템으로 모입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 안 걸려 있으면 그 돈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쓰게 돼요. 모으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 모아야 일하는 것도 재미가 생겨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월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막 친구들이 야, 너 돈 진짜 많이 번다 이러는데 정작 내 통장에는 돈이 없어.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괴리감이 생기면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10번째. 잘 버는 사람보다 오래 버는 사람이 이긴다. 한 달 여러분들 5,000만 원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리스크만 가중되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버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깁니다. 한 달의 수입보다 중요한 건 5년 뒤에도 꾸준히 이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리크루팅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단순 영업뿐만 아니라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된다. 왜? 새로운 소득 구조를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해드렸죠. 자, 그 시작이 바로 돈 관리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베이직한 내용인데 이 베이직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도 인생의 위기가 오지 않아요. 자, 오늘부터 다 리셋하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자기 재무제표를 한 번씩 꼭 작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건데 빚더미 몰린 자영업자 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뉴스가 너무 길어가지고 뉴스를 제가 첨부는 안 했는데 썸네일만 딱 첨부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경기 침체다 뭐다 해가지고 빚더미 몰린 자영업자 버틸 수 있을까? 요즘에 여러분들 그 금융의 트렌드가 굉장히 신기한 거 아세요? 뭐가 신기할까? 이 자산 투자의 트렌드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가 재테크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20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고 굉장히 오래 했는데 되게 지금은 신기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저조차도 어떤 재테크를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쉽게 가늠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너무 세상이 복잡해지고.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지금 미국 증시, 대한민국 증시 떨어지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죠. 자, 그리고 코인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봐봐요. 보통 경제학에서는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은 어떻게 돼요? 응? 안전자산은 떨어져요. 금이나 달러는. 맞죠? 반대로 안전자산이 올라갈 때 위험자산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해지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금값이 어때요? 금값 미쳤어요. 그 주식은 어때요? 신고가 계속 갱신합니다. 코인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달러 환율도 계속 올라가죠. 이상하죠. 위험자산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안전자산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이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나중에 그 주제로 제가 한번 재테크 강의를 한번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아무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성. 세계상이 너무 다변화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중동전쟁에 자국 우선주의에 여러 가지의 그동안 없었던 세상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 아파트 값이 30억이에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최고점인데 내가 그 아파트를 더 오를 거라고 샀는데 10억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 자, 어쨌든 지금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자, 이거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실전 돈관리 추가 꿀팁이에요. 이건 뭐 재테크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만 우리가 조심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생이 망가질 일은 없다. 예, 이거에 대한 기준이에요. 왜냐? 주식도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손실을 방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손실을 방지하는 게 1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으로 주식을 했어요. 5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50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50%로 떨어졌어. 그럼 얼마예요? 50이잖아요. 그럼 다시 원금 되려면 몇 프로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100%. 100%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을 방지하는 게 모든 재테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테크의 핵심은 일단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욕심내면은 무조건 거의 망해요.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실전 돈 관리 추가 꿀팁. 첫 번째, 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부채 정리가 우선입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부채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굉장히 과소비하는 사람만 아니면 솔직히 빚만 없으면은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막 너무 넉넉하게는 아니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에서 돈으로 왜 위기가 오냐면 돈을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빚 때문이에요. 빚. 인생의 돈적인 위기는 빚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채 정리를 최우선 과제로 무조건 삼으셔야 돼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부채가 이만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부채가 뭐 5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내가 버는 돈으로 전부 다 빚만 갚으면 너무 사실 일하기가 싫어져요. 모이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빚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살 때 썼던 레버리지 대출금이다. 뭐 이런 거면은 그래도 내 자산이 생긴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냥 빚 있잖아요. 신용대출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9대1로 갚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모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실전적인 건데 내가 빚 갚는 거에 예를 들어 뭐 500을 벌었을 때 300만 원을 빚 갚는 거에 쓰면은 30만 원이라도 저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빚을 다 갚고 났을 때 여러분들이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뭔가 모인 자산이 생깁니다. 그럼 또 일을 할 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9대1로 부채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소득의 20에서 30%는 반드시 재투자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들이 한 달에 벌어가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한 번만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유지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버는 돈을 다시 여러분들이 돈을 벌는 데다가 재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그 비율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20에서 30%는 반드시 재투자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다시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재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까운 돈이 아닌 거죠. 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한 번 벌었을 때 30%를 재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고객 관리하는데 100만 원 쓴다라고 칠게요. 200만 원어치 DB를 사면은 여러분들 한 달 내에 소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한 4, 50건을 사는 거니까. 그쵸? 보통 한 두세 달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근데 이거를 다 써버리면 여러분들한테 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2배 이상의 노력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가는 방법은 버는 돈을 재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근데 이게 나는 5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 10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은 또 못해요. 여러분들이 300을 벌든 200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이거는 습관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단돈 100만 원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억, 2억, 3억, 10억을 관리합니까?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재테크에 무리하거나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들. 항상 이 재테크,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좀 망가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무난하게 수익이 나다가 이 수익이 나는 게 온전히 내 실력, 투자 실력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서 큰 돈을 무리하게 투자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지 밝히진 못해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연예인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제 이제 아는 분인데 그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몇백억짜리 뭐 빌딩도 있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분인데 자 처음에 그분이 주식을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운이 좋아서 그냥 추천받아서 했는데 그때가 불장의 시기였기 때문에 30%의 수익을 일주일 만에 봤어요. 3천만 원 투자 1000만 원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 실력으로 착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주식 처음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10억을 박아버렸어요. 네. KT 어떤 무슨 종목에 마이너스가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한 3, 4억을 또 손해를 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이 아닌데 돈을 벌었다라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왜? 자기 객관화를 흐릿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테크에 정말 무리하거나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준을 딱 잡아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코인이라던가 주식이라던가 뭐 이런 위험 투자를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소득의 딱 10에서 20% 정도로 5년 정도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율을 조금씩 어차피 인생은 깁니다. 늘려나가는 게 좋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ETF 같은 상품, 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ETF 같은 상품에 매월 적립식으로 여러분들의 급여의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사실 은퇴 준비는 끝나요. 그렇게 20년만 하셔도 일정 소득을 버실 때.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하거나 욕심내시면 여러분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무섭냐면 여기에 너무 큰 돈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네. 제가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한 2년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에.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DB 인풋 아끼려면 간절하게 소개받아라. 여러분들 소개만큼 좋은 DB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소개 DB가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 주고 사겠냐고요. 30만원 40만원이어도 구매 가치가 있을 겁니다. 왜? 관계성이 확보가 된 DB니까 거의 100%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DB 인풋 아끼려면 무조건 소개 받으셔야죠. 간절하게 받으셔야죠. 간절하게.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사업
영업인의 최고의 재테크는, 이게 저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업의 성장 그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정말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존중하고 알아야 돼요. 불로소득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로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로소득이 뭐예요? 아니불에 근로로 노동을 하지 않고 번 소득이다. 이게 이제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세, 너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험 공부해가지고 화법 연습해가지고 돈 버는 게요,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공부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정말 진심입니다. 네, 제가 제 인생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을 때가 주식에 깊게 빠져 있을 때였어요. 네.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끝도 없어요, 정말. 보험은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우리 본업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업으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의 정말 능력으로 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버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로 버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활동,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걸로, 여러분들의 가치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꼭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가치가 좋아서 그 정도의 돈을 시장이 알아줘서 버는 건데, 이거는 그냥 내 직업이니까 뭐 다들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더 쉽게 돈을 버는 다른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 쉽게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 가지 재테크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 본업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그건 진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굉장히 귀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로소득이라는 게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테크는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현재 미래는 불확실성의 이 시대다, 여러분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어떤 직업을 대체할지 모르고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형태도 변해가고 있고요. 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정세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예측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지 알아요? 요즘에 강남이랑 잠실권에 뭐가 많아요? 여기가 개발을 많이 하니까 뭐가 많습니까? 에? 뉴스에 간혹 나오잖아요. 뭐가 많습니까? 영화도 있었어요. 그렇죠. 싱크홀이 있어요. 왜 저 무슨 고민까지 하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뭐 건물을 샀는데 거기에 싱크홀이 터져가지고 이게 내 건물이 그 지하로 박혀버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 만약에 내 전 재산이 거기 투자가 돼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확실한 캐시카우, 이거는 뭐냐? 내가 열심히 근로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치다. 이거를 다시 한번 불확실할수록 근본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지는 직업적 가치를 그래서 인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안 하면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환 SL님, 만약에 이 일 안 하시면 어디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어떤 거요? 사무직. 근데 지금 사무직으로는 지금 정도의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종합부지점장님, 이 일 안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장교 생활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지금 뭐 할까? 이게 다른 직업 비교해서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해야만 이 직업적 가치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뭐 직업이 어떤 게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이 왜 중요하고 내가 이 일이 아니면 뭘 하고 있을지, 그럼 어떤 리스크가 또 생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 일에 조금 더 감사함을 느끼면서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전 돈 관리의 추가 꿀팁이에요.